인생 조언하는 평범한 인간, 인조인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삼성물산에서 해외 영업직으로 8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주위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삼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삼성이라는 조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물론 이건 계열사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그룹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그룹이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특성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새로운 제도, 시스템 도입에 굉장히 빠릅니다. 쉬운 예를 들으면 주 52시간제도 다 아시죠? 삼성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삼성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근무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인사팀을 보면은 벤치마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해외의 선진사들에 도입되어 있는 좋은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거를 좀 제일 먼저 삼성이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업과 관련된 제도가 있으면은 먼저 시작한다라는 좀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삼성은 효율성을 정말 중시합니다. 기업이 당연히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은 정말 효율성 하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조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조직 개편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연중에도 뭔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쉽게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내가 일하던 조직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치 않는 조직에 갑자기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변화가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보고문화. 자, 보고문화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지만 제가 8년간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점점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특히 종이로 쓰는 그 한자어 많은 보고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줄이고 전자결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메신저 상으로도 보고를 해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뽑으면 실적 중심의 조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모든 기업이 역시나 그렇죠. 자, 그런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도 실적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지고를 계속 반복하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의 실적, 개인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고과,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회사에 인정을 받고 회사에 득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주재원을 보낸다든가 팀장 보직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주지, 그냥 난 회사는 그냥 조용히 잘 다니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일도 대충 하고 뭔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굉장한 압박을 가합니다. 그게 국가상으로도 그렇고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주지 않고 약간 한직으로 배치를 시킨다든지 굉장히 적나라한 그런 실적 위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삼성에는 전자와 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오버해서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가총액을 생각해도 그럴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 당연히 좋은 회사죠. 대단한 회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전자산업 전반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OEM이죠. 그쪽 사업으로도 시설 투자를 통해서 좀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그룹 연수 동기들 중에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앞으로 장래가 계속 밝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개를 더 얘기를 해보면 바이오와 금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는 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두 가지 계열사가 생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데 나중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룹 전체적으로도 그런 헬스케어나 제약, CMO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금융 계열사가 있죠. 뭐 증권, 카드, 생명, 화재 뭐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삼성페이 아시죠? 삼성페이가 물론 이제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융 계열사들과 좀 콜라보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삼성이 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금융 강국이 많잖아요. 사실 아직 한국은 금융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인지 삼성은 금융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사들과 좀 콜라보를 아까 전자처럼 하려는 모습도 있고요.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강남역에 보면 여러분 삼성타운이라고 해서 삼성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3개 건물 안에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물산이 있었는데 자, 물산은 제가 있을 때 2016년에 쫓겨나서 잠실로 상사를 뜻합니다. 터전을 옮기고요. 그쪽을 금융계열사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봐도 아, 그룹이 금융계열사에 좀 힘을 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느낀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열사들마다 상황이 다를 거고 그래도 여러분이 좀 재미로 들어주시고 아, 그래 삼성이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차오.